공자 제14편 헌문의 38. 공백료가 자료를 개손씨에게 참소했다. 자복 경백이 이 일을 공자께 고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확실히 백료의 참소의 뜻이 흔들리고 있으나 나의 힘은 그 공백료를 처단하여 시체를 시장이나 조정에 내걸게 할 수 있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도가 행하여지는 것도 천명이며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도 천명인데 공백료가 그 천명을 어찌하리요. 공자는 그 공백료를 죽여 없애서 사전에 입을 막자는 그 의견에 동의를 표하지 않고, 일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는 전부 하늘에 달렸는데 공백료가 천명을 어찌하겠느냐. 찬성보다는 반대에 가까운 말. 아무리 사태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소인과 같은 행위는 찬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3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47까지 한 번에 쓸 수 있었는데 안전모에 대한 문자가 오는 바람에 끊어져서 둘로 나눠지네 헌문이. 3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은 어지러운 지방을 피하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은 군주의 안색을 보고 피하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은 말을 피하느니라. 4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실천한 인물은 7사람이니라. 7사람이 실천했다는 말은 이 같은 도피주의를 실천한 사람이 7명임을 말한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백이, 숙제, 장저, 거릭, 우중, 유화해, 소연 등을 뽑는다. 41번. 자로가 성문 근처에서 묻게 되었는데 성문은 지명 이름입니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어디에서 오시는 거요? 자로가 대답하기를, 공시댁에서 옵니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바로 그 안 될 줄 알면서도 행하는 그자 말이요. 자로가 성문지방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묵게 됐을 때 성문은 노나라의 성문이 있는 곳 도성에서 지방으로 가는 경계에 있던 문인 듯하다. 근데 그 문에 문지기가 어디서 오효 하자 공신의 즉 공자네 집에서 옵니다 하니, 바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보려 애쓰는 그 사람 말이요 했다. 당시 공자의 이 문지기의 말로 미루어 보면 공자의 정치 사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듯,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듯 하다. 42. 공자께서 위나라에 계실 때 경쇠란 악기를 치시자 삼태기를 지고 공자가 계신 집의 문 앞을 지나던 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이 담겨 있도다 경쇠 치는 소리는. 그런데 또 다시 말하기를, 천박하도다 경쇠의 소리가. 자기를 몰라주면 그만두면 그뿐인데 깊으면 옷을 벗지 않고 건너고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느니라. 공자께서 듣고 말씀하시기를, 과감하도다. 그렇게 산다면 어려울 게 없느니라. 허술한 옷차림을 입은 사람은 은자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공자는 위나라에 있을 때 경쇠라는 돌로 만든 악기를 치는데 그 삼태기 진 사람이 집 앞을 지나면서 이 소리 분명히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솔깃해서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말하기를, 천박하구나 저 소리. 자신의 뜻을 몰라주면 뜻을 버리면 그만이지. 물이 깊으면 아랫도리를 벗지 않고 젖으면서 건너간다는 말일 것이고, 물이 얕으면 바지가랑이를 걷고 건넌다. 요 시경의 말도 모른단 말인가? 공자는 그 말을 듣고 과단성이 있구나. 그렇게만 한다면요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으련만 하고 말했다. 43번. 자장이 말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고종께서는 부왕의 3년 상 동안 말하지를 않았다 했으니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고종에서만 그러하였으리요 옛사람들이 다 그러하였으니 임금이 돌아가시면 백관들은 각기 직책을 다하여 3년 동안 총재의 지위에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상중에는 나라의 정사가 행하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총재가 재상 왕을 대신해서 섭정했음을 설명해 준 대목이다. 옛 제도에 대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문답을 나누는 장면이다. 4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아랫사람을 부리기 쉬우니라. 45. 자로가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경건히 하여 자기를 수행하는 것이니라. 말하기를 그같이 할 뿐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자기 수양을 하여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니라. 말하기를 그같이 할 뿐입니까? 자기 수양을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기 수양을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요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느니라. 해설. 자루가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이는 성심껏 학문과 도를 체득하라는 뜻이다. 정성을 다해 학문을 닦으라는 말은 전부터 익히 들어왔던 것이므로 자루는 다시 물었다. 그뿐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묻는 자루의 말투에는 아직도 그것 정도는 쉽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엿보인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를 수양해서 백성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란 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성왕이신 요임금 순임금께서도 자신을 수양해서 백성들 전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일에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다고 말해주셨다. 군자의 목표는 우선 자신을 수양하는 수신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재가 치고 평천하임을 말해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공자님의 자료에 대한 따뜻함과 걱정함이 보여집니다. 46. 원양이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공자를 기다리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서는 공손하지 못하고 자라서는 칭찬을 받을 것이 없으며 늙어서는 죽지도 않았으니 너야말로 도둑이로다 하고 지팡이를 들어 그의 정강이를 치셨다. 원양은 노나라 사람인데 공자의 옛 친구. 47. 궐당의 동자가 궐당 지명입니다. 땅 지명. 궐당의 동자가 손님의 안내를 맡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공자께 묻기를 학문의 진취가 보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아이가 어른들 자리에 앉고 선생과 나란히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학문의 진취를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절을 지키려고 궐이라는 마을 아이가 공자에게 학문을 배우러 와서 손님 안내를 맡아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주객의 말을 전달해주고 손님을 안내하는 아이에게 물었더니 손님의 안내를 맡을 정도면 동자의 학문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아니요. 그 아이는 어른이 앉은 자리에 마구 앉고 무엇이나 선배와 함께 하려 드는 것을 보았소. 학문의 진보를 보이려는 게 아니라 빨리 이루기를 바라는 아이요. 그래서 저 아이에게 예절을 가리키려고 손님 안내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제자의 깨우침을 위해서 생활에까지 가르침의 범위를 넓힌 공자의 정성어린 교육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이 앞에 있는 여러 역사적인 일과 관계되는 것은 지나갔으니까 끝.